네, 남북 이산 가족들 반세기가 넘도록 생이별한 아픔을 2박 3일의 여정으로 다 풀 순 없을 겁니다. 지금의 작별이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또 오늘과 같은 만남이 있을지 기약은 없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산 가족 상봉 이후 남북과 남아있는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김주환 기자. 네. 오늘 오전 이제 9시 반부터 작별 상봉이 네.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들을 쏟아내셨죠. 네, 한 10시간 가까이 이제 만났죠. 여러 차례 뭐 단체 상봉 2차례 이런 식으로 만나서 이제 CIQ를 넘어서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산의 아픔이 뭔지 절절히 끓고 결국은 이제 기약 없는 이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대표 저기 북측 적재중앙위 위원장 모습도 보이고요. 화면에 이제 지금 이번 남북 행사가 이제 8.25 합의에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일회성 행사 아니겠습니까? 뭐 내일 모레 이제 일요일까지 2차 상봉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 남과 북이 또 어떤 의제를 잡아서 의제를 설정해야 될지 가족의 소중함이 뭔지 예. 요즘 세태에는 이렇게 사회 현상에서는 그 이혼도 쉽게 생각하고 이런 걸 계기로 이산 가족 보면은 가족의 소중함이 뭔지 유엔 인권 선언에서도 가족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국가가 사회가 가족은 보여야 된다라는 예.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시피 가족의 소중함이 뭔지 혈육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읽게끔 해준 그런 행사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1차 상봉이 끝났고요. 내일부터 2차 상봉이 시작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산 가족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김주환 기자께서 잘 요약해 주는데 참 그 헬련 이것은 천륜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번 그 20차 이산 가족 그 1차 이제 이래가 우리 가족과 북측의 상봉자지요. 근데 나름대로 당국 간의 의지가 반영된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걸 봅니다. 예. 특히 그 8.25 합의에 의한 이행, 북한 입장에서는 그 당 창건 70주년 상당히 그 바쁜 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원활하게 위해 가지고 예. 상당히 준비를 잘했죠. 또 그리고 이번에 특징 중에서 하나 보면은 과거 19차례 볼 때 보면은 그 북한에 우리가 생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사망자의 사망 일자를 밝히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걸 밝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북한의 변화가 아닌가 보여지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작별 상봉인데 시간을 조금 늘렸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변화. 그래서 남들 의지가 엿볼 수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주환 기자,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측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먼저 떠나는 가게 장면이죠. 됐죠. 먼저 가서 이번 경우는 이제 1차 같은 경우 북측에서 먼저 남측의 가족들이 있나 없냐 만나게 북측 신청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북한 측이 먼저 떠나고 이제 24일부터 행사되는 우리 측에서 남측에서 북측의 가족을 찾아달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2차 때는 우리 측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순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시 짧은 만남 속에 다시 생이별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혹자는 과거보다 감동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중에 하나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그리고 이제 직계 가족들이 많이 사망했고 고령자 가족이 사망했고 예. 9월 말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통계를 보면은 가족을 이산가족 신청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13만 4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에요. 생존하신 분들이 6만 6천여 명. 예,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손을 그 부여잡고 7개월 만에 결혼 예, 지금 7개월 이순규 만에 할머니도 지금 헤어졌던 보이고 이순규 계신데요. 할머니랑 예, 반년 만에 남편. 지금 결혼 생활하다가 헤어졌던 예. 오인세 할아버지와 함께 지금 그 마지막으로 작별. 어제 그 아들이 그랬죠. 청주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아버지 있는 자식이었다라고 해서 예, 지금 무언가를 주고받고 계신데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편지를 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순규 할머니와 오인세 할아버님. 그리고 그 시계도 그 위에 네, 한번 일어나고 싶으신데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보니까 헬렌의 정 끊을 수 있고 또 부부의 정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슬번 이상가족에서 이 어른스 할아버지 그리고 이승규 할머니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주고받으시는지 저희가 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규 할머니 마지막까지도 참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가족이죠. 지금 북측에 있는 아버지와 헤어졌던 딸 그녀와의 이별 장면입니다. 딸을 위해서 꿈꾸는 백마강을 아프지 말고 식사 잘하시고 오빠 기분 좋으세요. 아버지 맞아요. 건강하시고요. 꼭 오래 가셔야 돼. 손좀 그런 백마랑 그 고향 일부 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딸이 끝까지 간직하겠다. 이것도 아주 애절한 식사 잘하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마지막까지도 정말 큰 느끼고 있습니다. 딸 이정숙 씨, 북측에 있는 아버지 리홍종 씨와의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공적인 계십니다. 씨알 한 잔만 입으시고 식사 꼭꼭 먹으시라도 꼭꼭 드세요. 아버지 진짜 잘 무시한다. 다시 또 만나요. 걱정하지 마라. 다시 또 만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꼭 부탁해. 내가 제일 멋있게. 꼭 부탁해 조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서로 꿋꿋하게 살자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정말 기약 없는 이별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이 이럴 줄 알아서 힘해볼 때 이게 어땠는데. 부모 안 그래? 이 남이 이럴 줄 알았어. TV 볼 때는 이게 어떤 일이냐. 텔레비전 나오고 사진 중에서 보면 되지 뭐 이제. 예, 이렇게 꼭 잡은 두 손을 마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 지금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참 반세기 60여 년이 넘게 헤어져 있었는데 2박 3일간의 만남 정말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서로가 모를 겁니다. 지금 그냥 그 눈물만 흘리고 있고 이제 그 2살 때 아버지를 헤어졌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그 남한에 내려가서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 해서 어제 꿈꾸는 백마강도 불러줬고 예산이 고향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참 아픈 모습들이 눈에 띄고요. 지금 이제 버스 뒤안길에서 이렇게 손을 하염없이 흔들고 이 우리 가곡에도 있지 않습니까? 꿈엔들 이지리온 아마 그 꿈엔들 그 꿈속에서는 아마 계속 만날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저런 그 참 다시 그 헤어진다는 아픔은 굉장히 오래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작별 상봉 원래 당초에는 1시간이었었는데 네, 이제 우리 측의 요청으로 2시간으로 네. 늘어났습니다. 북측이 이제 흔쾌히 받아들여서 2시간 작별 상봉을 가졌는데 2시간 얼마나 또 짧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는. 그렇죠. 우리 이제 김중환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60년 동안의 이별, 예. 또 12시간의 만남, 그 속에 모든 걸 풀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픔 이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그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60년 이별은 결국은 뭡니까? 분단의 상처고 또 전쟁의 상처겠죠. 이러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과 또 국가의 책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이상가족 문제 해결, 식업성 이것을 모두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좀 뭔가 해결에
좀 근본적 해결책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00명 단위로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자 13만 명 하면 100명 단위로 매번 만난다라고 해도 1년에 한 번 만나게 해도 50여 년이 이상이 지나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 계산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상가족 찾기 남과 북이 접촉을 해서 의제에 이상가족 상봉을 만난 게 71년 9월이죠, 교수님. 그 남북접촉 예비회담 때 얘기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면 44년 동안 1985년도를 첫 만남이라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에 한 번꼴로밖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들 사연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봐도 훨씬 구구절절한 사연 가지신 이산의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제 이런 행사가 아니면 이제 저런 이제 분단의 비극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기로 이제 다시 이제 저 부여잡은 손을 서로 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뒤쪽으로도 옳지. 이번 이산가족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이렇게 작별 장면이 그나마 좀 담담할 수 있었던 것. 아무래도 이산 가족들의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직계 가족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것을 또 방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6차례 12시간 만나 그 속에서 이제 상당 부분 그 해령이 저는 느낄 수 있겠지만 느끼자마자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김주환 기자 말씀처럼 지금 이산가족 시청자 13만 가운데 지금 이제 생존자가 6만 6천 명이고 그 가운데 90세 이상이 10%고 80세 이상이 45%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니까 80세 이상의 고령 이산 가족이 약 한 3만 7천 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이산 가족 상봉에 있어가지고 부자지간에 또는 뭐 모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이것은 다수 가족밖에 없죠. 그것은 그야말로 이산 가족이 고령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특히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고령을 위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연간 한 4천 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것을 좀 먼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냐면 방금 이제 김 기자님께서 이게 지금 20차까지 오면서 85년도에 이산가족이 제한되는 숫자지만도 고향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연간 3 내지 4차례 했고 또 그리고 서신교환이라든지 화상상봉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의 의지와 시대가 있다면 좀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전 북측의 가족들이 떠났는데 이제 녹화된 화면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좀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잠시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별하는 심정 어떤 말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로서는 정말 저 감정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뭐 그냥 이 손을 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에 직계일 때는 더 저런 서름이라는 게 더 했고 지금도 그거와 거의 비등할 정도로 이 어르신도 지금 뭐 어떻게 말문을 어떻게 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번 경우는 이제 북측 신청자가 남측 가족들이 만나서 좀 다소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만 2차 상봉이 시작될 땐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당국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좀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은 이제 북측 가족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간헐적으로 나왔다면 뭐 이 김일성 훈장을 이번에도 이 남측 가족들이 안 부르니까 다시 봐라라고 했던 게 일부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뭐 이런 게
과거의 전례로 보면은 좀 더 약간 빈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100살까지 살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은 사실은 그 사상과 조직을 중시하는 또 이런 정치인 집단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김 회장 말씀처럼 북한의 체제 선전,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이런 이상 상봉이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언덕이다. 뭐 또 그리고 이제 기타 이런 그 김일성, 김정일 이런 군장가 보이면서 자기는 북측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요. 예. 일종의 연출이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물론 한두 건 있었지만 조금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김정은 시대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가지고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뭡니까 작별 상봉은 또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흔쾌해가지고 1시간 더 연장했다는 측면, 예. 또 사망자의 사망 일시를 보내준 측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변하다. 그러나 또 과거와 조금 답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북측이 이제 그 이상한 상봉 첫날 들어갈 때 우리 기자들의 노트북을 갖다가 지나치게 검열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그 이 영상 이 장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낸 데서 가지고 또 검열을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거의 티가 아니겠느냐 그런 예, 생각이 참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예. 있지만 지금 이산 가족들이 또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이렇게 간헐적으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산 가족 만남이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했을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고요. 예. 이번에 일회성 문제가 그나마 지금 화면에 보면은 어제도 그 남측의 딸이 그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규제를 안 했다라는 건 좀 북측의 태도 변화에 좀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예. 태도 변화에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지금도 작별 상봉할 때 스마트폰으로 그 헤어지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좀 뭐 취재진의 어떤 이 취재 도구, 노트북 검열은 좀 도가 지나쳤지만 그나마 그 이상 과거에 우리 언론인의 문제 삼아가지고 행사를 중단시켰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북한이 좀 완화됐던 태도 변화는 좀 평가해주고 싶고요. 그런데 예. 우리가 남과 북 문제에서 볼 때 나쁜 면만 본 거 하면은 나쁘게만 보이고요. 그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좋은 면만 보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비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예.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적극 부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예,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에 네. 진행됐던 작별 상봉의 모습입니다. 오전에 금강산 면회소에서 작별 상봉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분이 오인세 할아버님이시죠. 이거는 아마 같이 동행했던 그 며느리로 추정되는데요. 예. 지금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다. 네. 옆에 이순규 할머니도 계시고요. 결혼하고 7개월 만에 헤어진 뒤 65년 만에 그렇죠. 이제 우리 만나셨습니다. 전통적 의미로 보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강지처였고 우리 전통적 용어로 따지면 평생 수절을 했는데 예. 신랑은 7개월 만에 외적 변수가 외적 정황이 어떻게 상황 변화가 되니까 어쨌든 결혼을 다시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처음 뵐 때 좀 약간 화가 나셨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 지금은 이렇게 손도 꼭 잡고 계시고요. 그 지금 화면은 안 보이지만 공동 취재단이 보내온 오전 상황을 보면은 넥타이도 이렇게 바로 매주고 예. 시계는 이제 차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넥타이가 좀 아마 삐뚤어졌는지 넥타이도 바르게 매고 이렇게 건강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건넸다라고 합니다. 예. 저 할아버님 말씀과 그 19세 때 잠깐 만나고 헤어졌지만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다. 예. 항상 기억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까지의 작별 상봉 모습 보셨고요. 그나마 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헤어진 분들끼리 좀 서신 교환이라도 할 수 있게 아니면 화상 상봉이라도 하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산가족 건문 해결할 때는 몇 가지 과정과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생사 확인이지요. 두 번째는 주소 확인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서신 교환, 네 번째가 상봉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의 최종 목표로서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자유의사의 결합은 아니지만도
이런 생사학이 이 부분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6만 6천 명의 생사학인을 가장 강하게 북한에게 매설된 일을 제안했지요. 아마 남북 당국 간의 대화라고 신뢰의 사이면은 이 부분도 북한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상을 상봉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북측이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그 어려움도 좀 우리가 그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북측이 이 월남자라고 표현하지요. 월남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 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좀 관심이 부족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IT 강국으로서 행정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약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북한과 남한 간의 가족 제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은 한번 일어나고 싶으신데요. 애를 놓고 난 이후에 그 성을 재혼했을 때는 양보의 성을 따릅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우리 가족 찾는데 양보의 성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찾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작별상봉 화면 보셨고, 그리고 남북 간에 남아있는 현안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